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목요일 MBC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다시 동장군의 기세가 매서워졌습니다.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문 가운데 오늘 우리 지역은 충남 서해안부터 눈이 시작돼 오후에 내륙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네, 일부 지역엔 매우 많은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고 모레는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내외로 더 떨어지면서 한파가 더 심해지겠습니다. 우리 지역 날씨 박유라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마지막을 강한 추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대전의 아침 기온 영하 5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내일은 영하 8도, 모레는 영하 9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한낮에도 이맘때 기온을 밑돌며 춥겠고요. 차고 강한 바람이 체감 기온을 더 끌어내리겠는데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삼가고 보온 유지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한편 추위 속에 눈과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날림으로 시작해 오전에는 서해안에, 오후에는 내륙으로 확대되겠고요.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특히 오후부터 시간당 3에서 5cm의 강한 눈이 쏟아지겠고 돌풍이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예상 적설은 3에서 최고 10cm가 예상되는데요.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보행자 낙상사고 등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남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충남 내륙 흐려져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세종 영하 7도, 공주와 논산 영하 8도로 강한 추위를 보이고 있고요. 낮에도 1도에서 2도 선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도 흐려져 눈이 내리겠고요. 오늘부터 내일 사이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순간 풍속 70k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 예산과 부여, 당진 모두 영하 6도까지 떨어져 추운 상태고요. 낮에도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해상으로 눈이 오겠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3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추위가 지속되겠고요. 일요일에는 또 한 차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공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40대 재소자가 온몸에 폭행 흔적을 남긴 채 숨진 소식 연속해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공주교도소가 가해자로 지목된 수감자의 폭행 등 의혹을 알면서도 묵인해왔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수감자가 숨진 박 씨 말고 다른 수감자들에게도 협박과 폭행을 일삼아 이를 교도소에 이야기했지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도에 윤웅성 기자입니다. 지난 9월에 올라온 국민신문고 민원입니다. 재소자 A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다른 재소자들을 협박한다. 흉기를 갖고 있다며 속옷 안 등 숨긴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재소자들이 교도관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교도관들은 잘 지내보라고만 했고 무기징역수인 A씨는 자신은 사람 하나 더 죽여도 똑같다고 협박한다며 거듭 빠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숨진 재소자 박모 씨처럼 A씨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또 다른 재소자가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하지만 공주교도소는 이 같은 내용을 접수하고도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습니다. 이 지인은 공주교도소에 직접 전화까지 해 A씨와의 분리 등 조치를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또 다른 재소자인 박 씨가 온몸에 폭행당한 흔적을 남긴 채 숨졌습니다. 얼마나 그 안에서 어떠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길래 그렇게 재소자들을 괴롭히고 폭행하고 하는데도 교도관들이 눈 감아주고 영화 같은 데서나 봤던. 공주교도소 측은 수용시설에 대한 검사에서 흉기 등 금지 물품은 발견되지 않았고 협박을 당했다고 호소했던 재소자 역시 폭행이나 분리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자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그제 대전에서 79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사흘 연속 두 자릿수 확진에 머물렀습니다. 대전에선 이번 주 들어 100명 미만 확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유치원과 학교, 교회 등을 중심으로 연쇄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종에서는 가족 간 감염을 중심으로 21명이, 충남에서는 지인 간의 감염을 비롯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면서 120명의 환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충남에서는 어제 오미크론 감염자 2명이 추가로 발생했는데 각각 영국과 필리핀에서 입국한 30대 2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들이 이용한 항공기에서 가까운 좌석을 이용한 승객 명단을 각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당시 용담댐 방류 피해를 본 금산을 비롯해 충북 영동과 옥천, 전북 무주 등 4개군 범대책위원회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전액 국가보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범대책위는 분쟁 당사자를 지자체로 확대하는 것은 명백한 책임 전가 행위라며 홍수 피해액 전액을 국가가 신속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용담댐 과다 방류로 금강 하류 지역 4개군 11개 면에서 주택 191채가 침수되고 680헥타르의 농경지가 물에 잠겼는데 피해 주민들은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549억 원의 환경분쟁조정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지역의 굵직한 현안을 중심으로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는 기획뉴스 순서입니다. 대전과 충남이 어렵게 혁신도시로 지정되고도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발표가 미뤄져 올해 1년 내내 마냥 기다리기만 했는데요. 이제 더 이상 희망 고문은 안 된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 채택 등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윤미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충남과 함께 뒤늦게나마 혁신도시의 이름을 올린 대전은 1년 내내 공공기관 유치에 매달렸습니다. 대전역 인근 역세권 지구에는 철도공사 등과 연계한 공기업, 연구원과 함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과 금융 관련 공공기관 10여 곳에 공을 들였습니다. 대덕특구, 과학벨트와 가까운 연축지구 역시 과학기술 관련 연구원 등 8곳을 대상으로 협의에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들 공공기관 이전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아 공허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고 아직 정부 정책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까지는 저 사실 들었고요. 내포 신도시로 지정된 충남 혁신도시도 처지는 비슷합니다. 옮겨오는 공공기관이 확정돼야 구체적인 입지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만큼 사실상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어떤 기관을 어느 지역에 내려보내겠다라는 그 계획만이라도 픽스가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기관조차가 아직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제한된 거죠. 희망 고문과 다름없이 훌쩍 1년을 넘기자 결국 꺼내든 대책은 또 대선 공약입니다. 충남도를 비롯해 대전시도 한 목소리로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후보들에게 규모와 시기를 약속받겠다고 나섰습니다. 다음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대선 공약에 담도록 하는 것을 지금 각 당의 후보들에게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는. 하지만 이미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정치적 해법이 맞지 않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국가가 미래 도시를 목표로 해서 혁신 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유불리보다는 진정성을 가지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이전이 핵심인 혁신 도시는 지역 인재 채용과 맞물려 청년 일자리에도 영향이 큰 만큼 제자리 걸음은 더 이상 안 된다는 지역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세종시 연서면 와촌 일원을 첨단 산업 거점으로 개발하는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세종시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27일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으며 주요 유치업종은 신소재와 첨단 부품 산업입니다. 토지주택공사는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까지 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 등 행정 절차를 마칠 계획입니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는 2023년부터 2028년까지 1조 8천억 원을 들여 조성하는 세종시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입니다. 올해 50년이 된 대전 산업단지를 디지털 혁신 산업단지로 재생하기 위해 대전시가 입주 제한 업종 조정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산단 재생계획 변경 용역을 통해 개별 기업 특성을 조사하고 입주 제한 업종 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사업성 확보 등을 위해 주거시설과 지식산업센터, 창업보육센터 등을 민관개발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환경유해 업종은 대체 산단을 조성해 이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제 청각장애가 있어도 소리의 높낮이를 촉각으로 감지해서 음악 연주회를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음악 소리를 패턴화해서 진동으로 전달하는 촉각 음정 시스템을 적용한 건데 대금의 선율과 음정 변화까지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국악 연주회, 음계별로 소리의 높낮이에 따라 장갑 낀 손가락으로 진동이 전해져 귀 대신 촉각으로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들을 수 없던 음정 변화가 느껴지자 관객들은 연주에 맞춰 고개도 끄덕이고 춤도 추며 생생하게 공연을 즐깁니다. 진동이라는 느낌이 박자와 딱 맞게 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마음으로 느끼게 되고 더 내용을 풍성하게 느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촉각 음정 시스템을 실제 연주회에 적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자감을 몸으로 느끼는 수준을 넘어 음계에 따른 진동의 위치를 익히면 음악의 선율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음정을 캐치를 하면은 그 음정을 촉각적인 위치로 표현을 해줍니다. 이 음정이 나오면은 손에 이런 느낌이 나오고 이거를 이제 청각장애인들이 계속 학습을 하다 보면은 연구진은 서양 음계와 국악 음계를 모두 촉각 패턴으로 바꾸고 악기의 특성에 맞게 음역을 확대하는 등 시스템을 최적화했습니다. 또 촉각 센서와 기기 완성도를 높여 청각장애인을 위한 교육용 콘텐츠 개발 등 학습 분야는 물론 진동 패턴으로 대화도 할 수 있게 기술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공주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설립 현장을 방문해서 기공식에 참석한 뒤 학부모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장애 학생들에게 직업은 자립의 토대이자 사회로 나가는 기반이라며 질 좋고 다양한 특수학교가 더 많이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서 정부부터 나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는 국내 최초로 설립되는 장애학생 직업교육 특성화 특수학교로 제과 제빵 분야는 물론 스마트 농업, 반려동물 관리 등 미래 유망한 분야에 장애학생들이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종시 재난지원금 접수처와 시청 누리집에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을 받은 업체와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업체 8,600여 곳으로 세종시는 자체 예산 67억 원을 투입해서 다음 달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독립운동가인 윤봉길 의사가 친동생에게 보낸 친필 편지 봉투 석점이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친필 봉투는 지난 1931년과 1932년에 작성돼 윤 의사가 상하이 의거를 결심했을 당시 거주지를 추정할 수 있는 유물로 현재 예산군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 소장돼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앞선 윤 의사의 유품과 연관성이 명확해 다른 유품과 함께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형 중이온 가속기 라온 구축이 또 미뤄졌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 가속기 건설 구축 사업단은 애초 올해 말 마무리할 계획이었던 1단계 사업을 내년 10월로 미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기술적 어려움 등으로 계획보다 일정이 지연됐다며 내년 10월 이전 중이온 가속기의 최초 빔 인출이 이뤄지면 시운전 등을 거쳐 2024년 말부터는 연구에 본격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누리호의 모형 위성의 궤도 진입 실패는 설계 과정에서 부력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조사됐습니다. 누리호 발사조사위원회가 실패 원인을 분석한 결과 3단 산화제 탱크 안쪽에 장착된 헬륨 탱크의 부력 증가에 대한 고려가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누리호 비행 중 고정장치가 풀렸고 이 과정에서 3단 엔진으로 유입되는 산화제의 양이 감소해 3단 엔진이 조기 종료되면서 모형 위성을 제 궤도에 올려놓지 못했다고 조사위는 설명했습니다. 천안 시내버스와 광역 전철 간 환승 할인이 내년 3월 중에 시행될 전망입니다. 천안시는 서울과 인천, 경기, 그리고 한국철도공사와 천안 시내버스, 수도권 광역전철 간 환승 할인인 천안형 환승 할인 시행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안형 환승 할인은 천안 시내버스와 광역전철 간 하차 이후 30분 이내에 환승하면 수도권 광역전철의 기본 운임 1,25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구간은 경부선 평택역에서 천안역 구간과 장항선 천안역에서 신창역 구간입니다. 청양 칠갑산의 천장호 일대가 생태 관광지로 탈바꿈합니다. 청양군은 기존 천장호 출렁다리와 알프스 마을을 연결하는 탐방로를 설치하고 생태 체험원과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내년 1월 말에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은 이번 사업에 38억 원을 투입했으며 천장호 일대 관광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충남도가 비대면 관광시대 흐름에 맞는 아름다운 드라이브길 10곳을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길은 공주 계룡산 동학사의 벚꽃 터널길과 갑사 은행나무 가로술길, 천안시 북면의 위례 벚꽃길, 태안 안면도 해안 관광도로와 칠갑산 둘레길 등입니다. 충남도는 드라이브길 10곳을 SNS 등에 홍보하고 관광 상품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대전 마케팅공사가 내년 1월 대전관광공사로 명칭 변경을 앞두고 기업 상징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공사 측은 파란색은 이성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과학을, 빨간색은 익사이팅한 축제를, 주황색은 시민 행복과 따뜻함을, 초록색은 환경 융합 기반의 지속 가능성을 상징하며 형형색색의 점들을 서체와 연결해 도시와 시민을 행복으로 연결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전시가 오는 2031년까지 대전천과 갑천 일부 등 지방하천 26곳을 정비합니다. 정비 대상은 동구와 서구, 대덕구 3곳씩과 중구 5곳, 유성구 12곳으로 제방 보강을 비롯해 어도와 여울 조성, 자연 생태 보존과 녹색 공간 조성 등을 추진합니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지방 하천의 홍수 처리 능력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3천여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전 유성구가 다음 달 16일까지 온천로 두드림 공연장 일대에 지역 출신 청년 작가들의 작품 16점을 전시합니다. 유성구는 야간에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경관 조명을 설치했으며 코로나19로 취소된 크리스마스 마켓과 콘서트 대신 침체된 지역 예술계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습니다.